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경매 물건 중에서 경매 대상 토지에 수목등이 있는 경우 그 수목이 경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명인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이런 물건 등에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으며 최근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등기 책자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는 유치권 관련 책자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수원 2019 타경 505-3495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현재 49%까지 하락한 물건입니다.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물건인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의 주의사항을 보면은 법정지상권 입찰 후에 토지만 입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사례는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경매 물건을 보니까 이 물건의 지상에는 제시의 정자 1동과 차고가 있고 또한 여러 나무와 하초가 식재되어 있는데 하초와 수목에는 별도의 소유자가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즉 명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명인이 무엇인지 또한 명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차례차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현장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나무 군데군데에 별도의 소유자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수목에 대하여 표시를 해 놓는 것이 명인 방법입니다. 자, 명인 방법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지만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이나 페인트로 이름을 쓰거나 귤밭에 새끼줄을 두르고 편말을 세워 귤을 매수하였음을 공시하는 등의 공시 방법을 말한다거나 토지 위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나 그 나무에 딸린 과실 또는 채소나 논에 세워둔 벼 따위를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도로 거래하는 데 이용하는 공시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법원 경매 기록을 보니까 본 경매 물건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가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수목에 대한 명인 방법을 갖추고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정 지상권을 신고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감정평가서에서도 제시로 주차장을 감정평가해 놓았지만은 최초 법사 가격에서는 이 제시외를 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시외는 금차 경매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을 경락받은 사람은 이와 관련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나와야 합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듯이 제시의 주차장, 수목 등은 바로 옆 필지, 즉 691번지 소유자가 소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경매 토지 이외에 존재하는 수목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2016년 8월 30일 선고 2016-24529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토지의 사용 대차권에 기하여 토지상에 수목이 식재된 후 토지가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수인이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사용 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이에게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수목이 식재된 후에 그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지상 수목에 대한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 유의할 점은 사용 대차권에 기해서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용 대차권에 기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법원 1998년도 10월 28일자 98마 1817 결정을 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경매 대상 토지 위에 수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 및 최저 경매 가격의 결정 방법에 대하여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 경매 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다만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이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이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포함하여 최저 경매 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명인 방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1991년 4월 12일 선고 90-2020 판결을 보겠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토지의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수목을 정원수로 심어 가꾸어 온 사실만으로는 명인 방법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67년도 12월 18일 선고 66-2382 판결에서는 임목 소유권 취득의 명인 방법은 임야 지방과 분리하여 임목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 양도를 받은 사람이 임야의 수개소에 입상금지 소유자 누구라고 표기를 써서 붙였다면 임목 소유권 취득의 명인 방법으로 부족하다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매 물건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써 놓았다면 명인 방법으로는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명인 방법을 해놓은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거나 누군가의 조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법정지상권과 이 물건을 경락받았을 때 경락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의 소유권 변동을 확인해 본 결과 수목에 대하여 명인 방법을 해놓았다는 구병진 씨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즉, 구병진 씨는 이 경매 물건의 소유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에 대한 내용을 필자가 여러 차례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필자의 방송을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은 제시 외인 정자 및 주차장과 명인 방법으로 되어 있는 수목에 대하여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낙찰자는 이 물건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이 소송이 제기되는 동안 지료 청구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필자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매 물건은 법정지상권 제시외 수목에 대한 명인 방법이 있다지만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물건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경매 물건 중 수목에 대하여 명인 방법이 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